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4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상승을 주도하던 IT주는 오늘도 주춤하면서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개인의 사자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 보험, 금융업, 은행, 의료, 정밀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 의약품, 운수장비, 음식료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역시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대체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 음식료, 담배가 2%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제약과 유통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최근에 일단 소외됐던 종목들의 좀 장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소외주들이 오르는 좀 순환매 장세가 나왔다라는 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결국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좀 쏟아지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의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현재는 관망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 당일 수급만 보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의 수급 역시나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 기관들은 그러니까 좀 주도적으로 그동안 상승했었던 주도주들을 좀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셀트리온 같은 시총 상위,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을 좀 차익 실현,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화하는 모습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이 주도주에 대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좀 의중이 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못 올라갔던 종목들의 이 매수세가 조금은 고루고루 분산 쪽으로 나눠지다 보니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약간 좀 순환매 형식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데요. 자, 사실 오늘 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순매수 상위 종목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항상 늦죠. 사실 제약바이오는 앞전에 이제 기관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샀던 종목들이고 지금은 셀트리온과 이런 한미아품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좀 늦게 사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과연 지금 기관들이 무슨 종목들을 사고 있는가? 결국은 반도체 또는 화장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 경기 회복을 뜻하는 종목들을 좀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꼭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 대형주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순환매 장세다라고 오늘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장 속에서는 어떤 급등주가 검색해 포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화면 보시면 오늘은 6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포착된 유가주인 제로투세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영유아 관련 산업의 성장성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 영유아 시장 규모가 최근에 약 500조 원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 수혜를 제로투세븐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중국이 지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자녀 정책을 고집을 했다가 이제 또 이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두 자녀 정책으로 좀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산하 제한이 점점 완화가 되면서 이 영유아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518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상당히 좀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중국 시장만 보았을 때는 규모 자체는 큰데 그동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양국 간의 또 긴장감이 극대화되고 이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좀 상당히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나라 이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있고요.
제로투세븐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이 제로투세븐도 역시나 2015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발 이슈가 있을 때는 당시에는 엄청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 7월 달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당일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의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투심이 꺾이다 보니 지금까지 신저가를 지금 좀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좀 시장 소외됐다라는 거고, 이 제로투세븐이 지금 적자를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 중국이란 나라는 이 유아용품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가 되지 않은 품목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시장에서 이 허가가 통과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가? 자, 요거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는 거고요. 실적은 역시나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의 상승률이 좀 더딘 흐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렇게 당일날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 또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는 형식으로 좀 종목을 처리하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벽하게 올라타지 못했다는 점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현재 실적이 적자이고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 만큼 당일 차익 실현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SD생명공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사드 완화 기대감에 의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고, 이 종목 역시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했을까요? 네, 이 SD생명공학도 역시나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D생명공학, 어떻게 이 기업 이름만 봤을 때는 생명과학을 할 것 같고요. 좀 약간 복잡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SD생명공학이 그 제비집 마스크팩이라는 이 화장품을 판매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신저가 종목들이 급등도 나오지만 그런 테마성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결국 한중간에 이 통화 스와프 연장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중국에 진출되어 있었던 기업들 중에 실적 늘어나는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LG생활건강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100만 원이 넘는 주가가 8%대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발 수혜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LG생활건강처럼 SD생명공학도 앞으로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 요거는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종목 자체가 지금 상당히 52주째 신저가를 돌렸던 종목이고, 최근에야 이제 조금 바닥권에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수급을 보면 아직까지는 주체적인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고,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투신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으나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상승을 이어붙일 만한 그런 거래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급들이 좋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 종목이 상당히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화장품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세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만큼 윗단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의 이 매물이 많다 보니 항상 매물대 맞고 종목들은 윗꼬리 달아주면서 빠집니다. 근데 정말 실적주들은 윗꼬리가 쉽게 빠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테마성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당일 테마성 종목들 어디에서 공략해야 된다고요? 당일 단타로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 검색기에 당일 단타로 포착이 됐는데, 역시나 이 종목이 시장가, 그러니까 결국은 시초가에 바로 좀 상승 랠리가 나왔었고, 요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좀 이어가면서 상승을 달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셨다가 잘못되면 손실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분명히 이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막 올라가니까 급하게 추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건데, 자, 요런 자리에서 추격 매매 했더니 어떤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종목이 그렇죠. 장 후반까지 그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도 원칙적인 매매와 매매 스킬이 필요한 건데 무작정 올라갈 때 쫓아가신 분들, 바로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종목이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 추격 매매하지 마시고 정확한 단타 구간,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단타 구간 기억나시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D생명공학 아직 수급과 거래량이 부족하고 화장품주 동반 상승에 의한 그러한 테마에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당일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세예스24 홀딩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일단은 한세예스24 홀딩스, 이 종목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낯선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예스24 홀딩스, 일단은 홀딩스란 이름부터가 지주사라는 걸 또 뜻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은 한세실업의 지주사입니다. 한세실업의 지주사인데 최근에 한세실업 결국 뭡니까? 이 의류 관련된 기업인데요. 최근에 영업무역뿐만 아니라 한세실업 쪽에서도 전부 다 주가가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실적에 의한 상승이라는 거죠. 지금 한세실업의 그 흐름상 지금 매출이 향후에 1조 정도 좀 기록이 된다. 앞으로 1조 정도 전망치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세실업부터 보면은 이 종목이 그동안 사실 의류 OEM이라든지 ODM 방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역시나 중국 사드 역량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이었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빠졌었는데 한세실업이 최근에 급등을 달리고 있죠. 바로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도 역시나 자회사의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주가가 역시나 동일하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신저가로 떨어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결국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자, 실적 좋은 녀석들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투신, 연기금들 담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권들이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담아가고 있었고요. 연기금 또한 역시나 오늘장에 매수를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은 사실 제약바이오지만 기관들은 향후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잡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너무나 제약주나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 어닝 시즌에 맞는 종목들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실적이 좋은 한세예스24 홀딩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가져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스크린 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시장 순환매 장세고 개별주들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 드디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좋은 장세가 오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지금 10월, 11월, 12월 달이 보통 기관들 자금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 개별주들이 잠깐 반짝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랠리가 크게 이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향후 주도주들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섹터가 어떤 걸까요, 과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향후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향후 주도주가 될 종목 오늘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눈, 귀 활짝 열어두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스크린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번 한 주에 제가 마지막 주, 이번 주에 마지막 출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또 강의를 하고 나서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오늘은 좀 중요한 좀 섹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하락 종목도 정말 많은 시장인데 중소형주들, 소위 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 시장이 너무나 좋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세가 왔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당장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들, 그동안 우리가 관심 있었던 테마주들이 신저가를 달리다가 이제서야 반등 나오면서 급등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이제서야 돈 벌 수 있는 장세가 왔구나 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자,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1월, 12월 달 요때는 기관들이 큰 자금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년 동안 펀드 매니저들, 소위 말해서 자산운용사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의 시장은 이미 다 봤던 겁니다. 살 거 다 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홈플러스에 가서든 또는 이마트에 가서든 장 보고 다 살 거 다 샀으면 나가듯이 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1년 수익은 다 마무리를 해놓은 시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괜히 무리하게 매매해서 펀드 수익률 까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는 조금 현금화 자산을 마련해 두고 그동안 비중이 컸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고 덜어두면서 관망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내년 시장에서 좀 좋을 만한 종목들이나 조금은 분산하면서 자금들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마주들, 급등주들, 기술적으로 이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수익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시장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할 거랍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든 수익은 내더라도 다음 시장도 역시나 준비를 하셔야겠죠. 과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를 관심 갖고 있는가? 올해 2017년 반도체 업종처럼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난 2017년, 아직 연말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많은 정치 테마주나 테마주들을 하셨다가 손실 보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건데 아마 지금 와서 약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삼성전자라도 한 주 사놓을 걸. 그렇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반도체 업종을 못 산 거를 좀 후회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우라노스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테마주 하지 마시고 반도체 업종들 담아두셨어야 됩니다. 담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를 보셨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반도체 업종처럼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오늘 그걸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단순히 테마주들은 조금의 수익률밖에 먹지 못하겠지만 정말 기관들이 관심 있는 섹터, 향후에 빅사이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역시나 큰 수익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섹터가 무엇인지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에서 불편하게도 가장 한국 사회에서 불변하게 3대 이슈를 꼽으라면 키워드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경제, 교육, 안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한 가지를 더 넣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사람들마다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키워드를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고요? 다음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사회 이슈죠. 미세먼지라는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미세먼지를 꼽겠습니다. 그쵸? 아마 이 미세먼지라는 키워드를 보신 순간 쉽게 반박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과거부터 봤을 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라고 이야기 나와봤자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미세먼지들 많은 질병을 유래하고 있고요. 이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짐을 사회적으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지만 이제는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슈죠. 자, 그러면 우라노스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갖고 왔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 한국 사람들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 미세먼지 다음 화면 좀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죽하면 새로운 정부 측에서도 미세먼지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탈원전이니 탈화력이니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들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탈원전 관련된 종목을 설명하러 나오셨나? 자, 그것도 아닙니다. 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미세먼지가 중요한데 요 이슈를 제가 왜 꺼내왔냐면 과거의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194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갑자기 어느 날 미국 국민들이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질병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943년이었습니다. 정말 기침과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스모그 현상이었습니다. 그 스모그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다 보니까 1943년에 가장 뜨거웠던 게 포드사에서 나온 자동차였습니다. 바로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스모그를 유발을 했었고 이 스모그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침과 두통 그리고 현기증까지 일으키는 좀 큰 사건이 한번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모그가 이게 완전히 공기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공중에 그대로 쌓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직결됐다는 거죠.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역시나 이 스모그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이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다. 라고 하지만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과연 요소가 무엇일 건가? 미세먼지의 위기에 빠진 한국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다크호스. 바로 친환경차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3년에 사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범이 바로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가 스모그의 주범이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에 포드사에서 정말 많은 반박과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자동차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은 브랜드사들, 많은 메이커사들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사회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모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저마다 친환경 차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각
나라들,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부 정책이죠. 자,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1km당 130g이 나오는 현재 이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1km당 95g으로 낮춰라 라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자, 점점 배기가스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죠. 자, 중국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리터당 현재 20km를 달릴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2021년부터는 1리터당 25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라. 그만큼 현재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해지다 보니 각 정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그러면 지금 여러 메이커사들,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 자동차들, 완성차들의 배기가스를 줄이거나 또는 친환경차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친환경차입니다. 앞으로 이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먹거리 산업은 친환경차가 될 거고요. 기존의 완성차들은 결국 기존의 완성차들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들을 점점점 축소를 시킬 거고 친환경차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도 역시나 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도 2018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전부 다 없애고 전기차나 완벽한 친환경차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현재 미국에 있는 전체 차종에서 8% 이상을 친환경차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정부 정책입니다. 유럽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2018년부터 연간 자동차 생산량의 8% 정도는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현재 정부 정책입니다. 자, 2018년 바로 내년인데요.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8%가 이제는 무조건 전기차, 친환경차, 스마트카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마트카의 대표적인 회사가 누굽니까? 바로 전 세계 1위 기업은 도요타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기존의 완성차들 정말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슈퍼카들, 폭스바겐도 있고요. 그리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또는 여러 차 브랜드들이 있었지만 기존에 사실 이 완성차들의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폭스바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친환경차를 미리 준비한 거는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의 도요타가 지금 전 세계 친환경차에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라는 구호 아래서 이 도요타가 지난 97년부터 바로 하이브리드 차인 프리우스라는 차를 출시를 하면서 97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잠깐이나마 중국에서의 판매율이 좀 떨어지면서 바로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의 1위를 좀 뺏기긴 했으나 향후 20년 동안은 이 1위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도요타가 이미 친환경차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부단히도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바로 수소차에 대한 이슈도 나왔던 겁니다. 정부 정책에서 지원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차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소차는 상당히 좀 먼 이슈고 개발 중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로밖에 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결국 하이브리드 차 또는 친환경 차들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나 국내 완성차 메이커들 역시나 친환경차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현재 지금 삼성 측에서 지난해 하만사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IT의 대표적인 회사죠. 우리나라 기술주의 대장주이고요. 반도체 회사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IT 기업이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하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요? IT 기업들이 이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뛰어든다는 건데 삼성이 하만사를 인수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과거가 PC였다라면 현재는 스마트폰 시대다. 하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시대에서 여기는 이미 한계성이고 미래가 앞으로 10년은 스마트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삼성전자에서 하만사 인수를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PC 사업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들이 움직였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또는 아이폰 시리즈가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 국내 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아니죠.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사업은 바로 스마트카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카 시대가 된다면 당연히 관련된 산업의 기업들 주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관련된 산업을 우리는 그래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이 자동차 메이커들의 친환경 시장은 아직까지도 초입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도 후진국 수준에 밖에 기술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자동차용 친환경 시장으로 자꾸 가다 보니 친환경 차를 만들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마트카나 또는 전기차, 소위 말해서 수소차 전부 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다 보니 실제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이유는 바로 이 스마트카 때문에 그렇습니다.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친환경차, 스마트카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스마트카가 중요시되다 보니 반도체 시장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 먼저 움직인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09년 이후로 8년 동안에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거의 50만 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초입 구간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기업들도 역시나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아니라 I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하만사를 인수를 했고요. 현대기아차가 LG전자와 인텔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스마트카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LG전자도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LG전자는 그 밑에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에서 나오는 이 제품들, 그야말로 LG 계열사에서 만드는 튼튼한 제품들, 이 부품들을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자, 구글 역시나 지금 스마트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스마트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통신업체인 대표적인 SK텔레콤도 역시나 BMW 코리아와 같이 5G 스마트카를 지금 평창 쪽에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역시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KT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KT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르노 삼성이나 닛산과의 이 얼라이언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도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미국의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히 전기차, 스마트카, 수소차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 이슈에서만 눈을 마주쳤었는데 사실은 진실을 좀 파고들어 보니까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스마트카라는 겁니다. 스마트카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D램 가격과 SSD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볼 때가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카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하이브리드로 지금 우리나라 아이오닉도 그렇다시피 현재는 하이브리드카가 상당히 좀 판매율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완성차가 없다 보니 하이브리드카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향후 2년 안에 완성 전기차가 상용화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이오닉을 타신 분들은 이거 전기차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여기서 테슬라 전기차 타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 테슬라 전기차 시범 운행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보다 훨씬 더 빠를 정도입니다. 제로백이 거의 4초 정도로 밟는 순간 거의 시트와 내 몸이 한 몸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존의 완성차들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전기차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탄 사람들은 분명히 나는 테슬라 전기차 나오면 지금이라도 차를 바꿀 의향이 있다라고들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하이브리드 카를 분명히 따라잡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은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친환경차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기업이 무엇일 건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기존의 완성차였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스마트카의 시대가 계속해서 커지게 될 거고 각 나라들에서 기존의 생산량들을 전부 다 전기차로 확대시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될 건데요. 바로 전기차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과 2차 전지 회사에 있어서는 대형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부품사와 2차 전지 관련된 회사 어떤 게 있는지 예시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구조를 좀 갖고 왔는데 2차 전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음극화 물질과 양극화 물질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어떤 회사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양극화 물질, 이 양극화 물질을 대표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다음 화면 보면 됩니다. 바로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데일리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LNF라는 종목이죠. 바로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회사고요. MCA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충전에 그렇게 제한이 없고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그 종목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4%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매매로 드렸던 종목일까요? 기술적 매매였다면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테마주들은 이렇게까지 상승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섹터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률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상승률의 종목 이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품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바로 한 종목 있습니다. 요거는 크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일 여러분들에게 아마 매매하실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요. 자, 무슨 기업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화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실 건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10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화테크 무슨 기업이냐면 바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션박스라는 부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 정션박스가 무엇이냐? 자동차의 차량 내에 전원이라든지 신호 시스템을 분배하는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완성차에도 들어갔던 제품이지만 전기차로까지도 이어지는 제품이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전기차 2차 전지 부품 공급 업체고요. 자동차 전장화하고 스마트화 따른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실제로 과거부터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좋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GM이라는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GM에다가 이 부품을 납품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션박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좀 자료 화면을 갖고 왔는데, 실제로 자동차에 이렇게 한 이 세 곳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이나 신호 시스템을 분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이런 부품들이 납품을 하다 보니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테크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고객으로 두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지금 워낙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인도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이 2023년까지 현재 기존 완성차들 전부 다 없애고 전기차로 바꾸자라는 게 인도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인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바로잡아야 되는가? 그게 고민되실 건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신규 상장주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을 겁니다. 신규 상장주는 크게 갈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시초가에서 매수했다가 크게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분명히 그날 단타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됐나요? 펄어비스라는 종목 신규 상장하고 55% 갔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KPS라는 종목, OLED 종목도 당일 단타로 25%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상신전자 역시나 4연상을 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세원이라는 종목도 상장하면서 2연상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테크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건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영화테크 공략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당일 단타, 당일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매매 구간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환경차 관련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은 스마트카 시대라고 하죠. 때문에 친환경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에 꼭 필요한 부품과 2차 전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영화테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테크 매수 구간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공개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매수하셨다가는 잘못하면 또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문가의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 단타를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정말 이 종목으로 수익을 한번 보실 분들은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매수는 어느 구간에서 해서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까지 오늘 제가 매매 스킬을 알려드릴 테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전부 다 저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 또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